예,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7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7차 최고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국외위성 출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감염병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은 정당의 강점이 있는 만큼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당정 간에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숙박, 외식업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그 지원망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과 진천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일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더 써야 하겠습니다. 국가재난 극복에 협력한 일로 피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출퇴근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고 다중시설에 많이 노출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특히 불안한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취업 대책에 대한 마스크, 손 소독제 배부, 공중시설 방역소독 등 예방 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된 일이니 당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주에 우리 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악수 등 접촉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피하고 특히 대소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수년하도록 하는 등 방역 우선 선거운동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 사무처는 이 선거운동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당 수석들 간의 협상이 나왔는데 그 수석 간의 협상에서도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런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개회되는 2월 국회가 국민안전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은 이번 주에 준비와 협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회 사업의 대응과 함께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는 검역과 축산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 국민 안전법률 처리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국회에는 현안들이 많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법안, 소부장 산업지원법안, 부동산 대책 등 여러 가지 인생경제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경찰개혁 입법은 아주 중요한 법률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조속히 2월 임시국회에 합의하여 국민안전과 민생입법에 집중하는 무정쟁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또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고 춘절이 끝나서 다시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2차, 3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밀접 접촉자, 또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 격리도 강화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지만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하는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고강도 대응을 전면 지지하고 국회가 총력을 다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비상한 자세로 임하고 계시지만 더 한층 경각심을 높여서 바이러스 차단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학생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지도, 즉 코로나 앱 방문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한 마음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직접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권도 정부 방역 대책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이상한 대응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로 입국한 701명의 우한 교민이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교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격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환영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아, 아산, 위아, 진천을 인증하면서 SNS에서 우리 교민들을 포용하고 응원해 주신 아산과 진천의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민을 한 명이라도 더 탑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마다 않으신 총영사관과 교민 여러분들께도 또 대한항공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총력 대응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 10가지 대응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체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민주당도 모든 야당과 협력해서 초당적 국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오늘 오전에 여야 소속 부대표 회동을 하겠습니다. 1. 방역, 2. 경제, 3. 선거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이고 신체 접촉형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쟁은 중단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서 정치권이 일심 동체가 되어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상임위를 시급히 열어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사태 조기 종결과 종합 대책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 대응 국회 특위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국회의 문을 열고 선제적으로 정부 방역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15년에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회 메르스 특위를 설치하고 총력 지원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망 강화, 서민경제 침체 최소화,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2월 국회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것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무안에서 입국한 교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진천 아산 지역의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잠복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역 방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누차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와 야가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무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2월 임시회를 즉시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한당은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국회를 열어 의결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2월 중순을 넘어 임시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선거도 중요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대응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2월 임시회를 열어서 관련된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오는 3월이면 10년이 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틈타서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방사성 물질의 일부는 제거되었지만 세슘 137이나 스트로튬 등은 제거되지 않은 여전히 오염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만약 사실이라면 일본 당국은 그 결정을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오히려 오염수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 경제공약 중 하나로 탈원전 저지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원전 관련 정책은 경제정책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원전 주변 30km 반경 내에 4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우리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산 인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따뜻한 유대의식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하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부는 차근차근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세기 조치에 대해서 우한 교민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국가의 존재를 느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아산과 진천 시민들에게 후원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부와 특히 중국과 글로벌 경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일평균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단가가 4.4% 증가해서 이건 역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고전했던 반도체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했고 35개월 만에 동행, 선행, 순환 변동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와 경기 개선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당적으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강력한 대책을 환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과 관련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하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방문해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포탈, 네이버와 다음에서 팩트체크 메뉴를 메인 화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관계 기업들의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방심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관련 국내 포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더 모니터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우측을 지자체 등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신뢰하고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살통제 방역을 위해서는 드러나는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는 방역당국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12번째 확진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일본에서 감염돼서 국내에 입국한 특이한 케이스고 당국의 관리 영역 밖에 있던 케이스입니다. 현재 발원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교류가 깊은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변 국가의 활발한 정보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주변 국가 간 소통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미 7군 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도 철원 지피 일대를 둘러본 것을 두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 등 한미 연합사령관이 출입 규정 위반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유엔 사령관이 한미 장성들의 대외 출입에 대해서 절차를 문제 삼은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엔사가 대외지 출입 허가권을 갖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정전협정의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군사적 성질에 속해야 합니다. 남북철도, 개별공항, 대우지 국제평화지대 등은 모두 비군사적 남북 교류 사안이기 때문에 유엔사 통제권 행사권한 의미에서 벗어납니다.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까지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엔사가 대우지 통제권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남북 신뢰 구축, 흐름에 적극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협상에 볼모로 삼은 것입니다. 현재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도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 때문인데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태도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제5조에는 한국이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미군 유지 비용 경비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군 기지 노동자들의 월급 역시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월급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원했던 것은
예외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은 미국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당장 처리하고 동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측은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언급을 주셨듯이 지난 금요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관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해양 방출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후쿠시마 주민들과 일본 시민단체는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저장 탱크 증설이나 고형화 작업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조차 우려하는 해양 방출이 아닌 해양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제법상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IAEA 총회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조정실 내 마련된 TF와 함께 관련 사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일본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입증 또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류를 강행한다면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측은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독감보다는 전염력과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WHO의 확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검역 및 방역 대책을 펼쳐서 국내의 추가 유입을 막고 2차, 3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의 감염증 위기관리 체계에 따르면 현 위기경보 수준은 오렌지, 즉 경계 단계입니다.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단계이며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가장 높은 위기경보 단계 수준인 레드, 즉 심각 단계인데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범부처적인 총력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선제적으로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회를 열어서 후베이섬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 및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부처 간의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긴밀히 대응을 하고 혹시에 고민하는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적인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대관에 따라서 수만 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것이 판단했는데 개관 연기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행 지역의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서 국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낼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 등 면역력이 약한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손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그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검역대책과 또 ICT 방식의 검역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검역체계를 마련하는 검역법 개정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민생안전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민생 지원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 마련을 할 것을 당에서는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입니다. 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또 정부와 당이 추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상당히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 씻기를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반드시 해결해야 할 10대 노동 의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주요 의제 가운데 시급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1998년 시행령 개정 때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397만 명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죽음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규정이 좁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 임금격차 축소에 대한 요구로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는 2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갈수록 임금 격차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5% 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차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4년 전 국민의당 창당일에 맞춰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번이 4번째 창당입니다. 신당을 통해서 이념과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도 앞장서서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무책임한 정치를 구출시키고자 시키겠다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중도 신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개변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미국 민중사를 썼던 하워드 지는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에서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창당 바이러스는 자체 개발한 V3 백신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4년 전 창당한 국민의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화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는 다시 대한신당과 또 새보수당으로 2차 분화되어서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번 안철수 전 의원의 4번째 신당이 이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그가 말하는 진정한 실용적 중도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